본 영상은 저작도구 사용법인 실습과제 진행에 대한 안내 영상입니다. 먼저 AI 데이터에서 비전기술 기본과정 공지사항에 적힌 저작도구 주소로 접속하시면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로그인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이디 입력칸에는 AI 데이터 회원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고 비밀번호 입력칸에는 초기 비밀번호인 1234 느낌표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비밀번호 변경창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이용하기 편하신 비밀번호로 변경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에는 좌측 메뉴바에서 자료 배분 현황을 클릭해 줍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실습에 필요한 기능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다른 기능들은 누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습 과제가 존재하며 우측에 있는 가공 버튼을 클릭하여 저작도구 화면으로 접속합니다. 저작도구 화면으로 접속을 진행해 주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초기 화면이 나옵니다. 저작도구 화면 구성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좌측을 보시면 작업 목록 리스트가 있습니다. 각각의 작업 목록을 눌러보시고 이미지 상태가 정상적으로 보여지는지 확인합니다. 과제 진행 시에는 작업 목록에 있는 모든 항목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이콘 메뉴바가 있습니다. 아이콘 메뉴바에는 주요 실습 기능들을 포함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주로 객체 선택, 이미지 드래그, 바운딩 박스, 그리고 폴리곤이 있습니다. 화면 가운데에는 실습 대상이 되는 이미지 파일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이미지 파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조작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면의 확대 및 축소입니다. 이미지의 확대 및 축소는 마우스 가운데의 휠을 상하로 이동하여 이미지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간혹 보이시는 이미지 해상도가 너무 높아서 마우스 휠로는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마우스를 상단에 두시고 키보드 좌측 하단의 컨트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상하로 이동해 보시면 보이시는 것과 같이 저작도구 화면 자체가 확대 혹은 축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의 이동입니다. 이미지의 이동은 주로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이미지를 확대하여 작업을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태에서 작업 중간에 공간이 잘려서 라벨링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럴 때에는 이미지의 이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이동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콘 메뉴바에서 손바닥 버튼을 클릭해서 이미지상에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어서 이미지를 이동시켜 줍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누르신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이미지의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측 상단에는 클래스 리스트가 있습니다. 클래스 리스트는 실습 과제를 진행할 대상들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클래스 리스트를 먼저 확인하신 후 이미지 내 라벨링 대상을 확인하여 가공 작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간혹 객체 리스트 이외의 대상을 라벨링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라벨링 오류로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클래스 리스트 위에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작 도구 자체가 별도의 설치 없이 웹상에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컴퓨터와 인터넷만 있으면 접속 및 작업이 간편하다는 장점을 가진 반면에 인터넷 환경이 고르지 못한 경우 약간의 오류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저장 버튼을 반드시 작업 중간중간에 눌러주시면 행여나 접속이 끊어진 경우라도 마지막 저장 시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작업 목록의 이미지 한 장에 대해서 가공 작업이 끝난 경우 한 번씩 눌러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에 객체 리스트가 있습니다. 라벨링 작업을 완료한 대상 객체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곳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또한 객체들 간에 가림 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원근감에 맞게 레이어 조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론 교육에서도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레이어 순서를 원근감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지 않으면 추후에 인공지능 학습에 오류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교육과정에서는 저조도 환경 데이터와 화질 변환 영상 데이터가 실습 과제로 제공됩니다. 우선 작업 목록에 있는 이미지 수량을 보시면 총 3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명의 앞부분을 보시면 바운딩 박스, 폴리곤, 그리고 페놉틱 각각 10장씩 준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운딩 박스입니다. 바운딩 박스는 아이콘 메뉴바에서 밑에서 두 번째 사각형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운딩 박스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이미지 내에서 클래스 대상이 되는 객체들을 확인합니다. 클래스 대상이 되는 객체의 부근에 바운딩 박스를 그려줍니다. 여기서 진행해야 할 것은 바운딩 박스의 크기 조정과 속성 값의 올바른 부여입니다. 객체 선택 버튼을 클릭하시고 올바른 클래스를 선택해 줍니다. 덤 속성은 동일한 객체를 구분하기 위해서 부여하는 속성인데요. 이미지 내에서는 액자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넘 속성을 부여해서 구분해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운딩 박스 라벨링 작업이 완료된 이미지는 반드시 저장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이미지 내에서 라벨링 대상이 되는 객체를 확인합니다. 다음 이미지를 확인합니다. 이미지 내에 두 개의 공이 있습니다. 클래스 리스트를 보시면 공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상 부근에 바운딩 박스를 그려줍니다.
크기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이미지의 확대 혹은 축소, 그리고 이동을 통해서 더 섬세한 가공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내에 2개의 야구 배트가 있습니다. 이미지 내에 2명의 사람과 1마리의 강아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클래스 리스트를 보시면 모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모자 모두 라벨링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폴리곤입니다. 폴리곤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이콘 메뉴바 최하단의 Add 폴리곤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미지 내에서 라벨링 대상이 되는 객체를 확인하신 후에 가장자리 부분을 점을 찍어서 그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처음 시작된 점과 이어진 선을 그리도록 합니다. 그려진 부분을 수정하고 싶으신 경우 마찬가지로 객체 선택 버튼을 클릭하신 후 폴리곤 점이 찍힌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여 드래그 하시면 해당 부분이 이동되게 됩니다. 만약 이처럼 잘못 그리신 경우에는 속성창에 쓰레기통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누르셔서 지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에서는 공에 대해서 폴리곤 라벨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작업했던 액자 대상과는 다르게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점을 찍어야 하는데요. 그래야 라벨링 정확도를 높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이 있다면 객체 선택 버튼을 통해서 폴리곤 점의 이동을 진행합니다. 만약 확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폴리곤 라벨링을 진행하게 되면은 그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그려졌는지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투명도 조절을 통해서 해당 형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특징을 혹시 발견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직선 구간에서는 점이 비교적 적게 찍힌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점과 점을 찍어 선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직선 구간에서는 점을 촘촘히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곡선 구간에서만 그 형태를 온전히 그리기 위해서 점을 많이 찍고 직선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찍는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가공 작업을 진행하실 때 비교적 빠른 속도로 작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혹은 모자르게 라벨링 된 곳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줍니다. 우측 하단의 객체 리스트를 보시면 그려진 순서대로 번호가 부여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모자가 사람을 덮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자에 해당되는 분홍색 객체의 순서들을 각각 조정해서 사람보다 앞에 오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레이어 순서를 조정해서 원근감에 맞게 객체 순서를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해당 이미지에서 라벨링 대상이 되는 객체를 확인하신 후에 폴리곤 라벨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페놉틱 세그멘테이션입니다. 페놉틱 세그멘테이션은 이미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에 클래스를 부여하여 가공하는 기법입니다. 동일한 클래스의 객체가 하나의 이미지 안에 존재하여도 각각의 객체에 다른 설정값을 부여하여 동일한 클래스 간에도 분류를 하는 가공 기법입니다. 앞서 살펴본 넘버링이라는 속성을 부여하여 객체의 구분을 진행합니다. 우선 배경이 되는 도로에 대해서 가공을 진행합니다. 다음 대상이 되는 버스에 대해서 라벨링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차량에 대해서 라벨링을 진행합니다.
지금 가려진 부분까지 모두 라벨링을 진행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모습을 추정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을 모두 그려주신 후 키보드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을 통해서 레이어 순서가 올바르게 지정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차도에 대해서 먼저 라벨링을 진행하시고요. 라벨링 대상이 되는 세대의 차량 그리고 한 대의 버스에 대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미지 상단에 버스로 추정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버스의 모습이 10% 이상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해당 부분은 가공을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래스 리스트를 보시면 여기 좌측에 커튼이 있는데요. 해당 커튼에 대해서 가림막에 해당하는 객체를 선택하셔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람 한 명이 서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라벨링을 진행해 주시고요. 네, 여기 사람이 있죠. 그리고 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대해서 두 개의 의자에 대해서 가공을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측에 벽이 있습니다. 벽에 대해서도 해당 부분을 추정해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바닥도 있고 모두 하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경계선이 불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당 부분을 추정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높이상으로 어느 정도까지 올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가림막이 있고 사람에 대해서 먼저 라벨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이 되는 부분에서는 촘촘하게 그려주시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잘못 눌러서 그려진 경우에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셔서 다시 그려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이미지에서도 해당되는 객체들을 선택하신 후에 라벨링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본 이미지에서는 냄비와 두 개의 컵 그리고 바닥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 지금 확인되지 않은 물체들이 있는데요. 해당 물체에 대해서는 라벨링을 하지 않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업 목록에 해당하는 두 개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모니터, 그리고 키보드, 그리고 마우스, 그리고 테이블, 그리고 피아노가 있고요. 그리고 피아노 위에 커피 머신이 있습니다. 커피 머신이 있고요. 여기는 액자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개 벽이 있는데요. 해당 벽에 있는 가림막이 있습니다. 가림막,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해당되겠죠. 배경이 되는 벽과 바닥에 대해서도 페노틱 세그멘테이션 라벨링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실습 과제에 대한 안내를 간단하게 드렸는데요. 실제로 작업을 해보시고 또 이렇게 궁금하신 점들은 문의사항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